네,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유럽이 직전에 몇 주 전이었어요. 그 그리스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흔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총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 뭐 이러면서요. 네. 아마 이 조기 대선이 아마 이번 주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 먼저 여쭤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3차 결선 투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조기 대선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2월 초중순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주 동안에 거의 뭐 20% 넘는 폭락까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 정권의 실각 가능성 그리고 급진자파 연합입니다. 시리자의 어떤 그런 집권 가능성 그리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가 헤어컷 가능성 등을 두고 일단 전 세계 금융시장이 네.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제금융을 받아오다가 좀 예정보다 당겨서 좀 조기 졸업을 하려는 올해 안에 끝내려는 네.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 이게 불발이 되면서 또 대선 이야기 나오고 그랬습니다. 현재 그리스 경기하고요 금융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저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리스 GDP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7%까지 역성장을 보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의 회복은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부분에서 기인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2013년도 중반 이후에 플러스로 돌아선 수출은 이제 올해 2014년도 2분기 같은 경우는요 10%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비 역시 2014년도 2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제 여전히 높은 부채 수준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그리고 GDP 대비 외채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부채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국 대비 현저하게 낮은 그런 외환보유고와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만약에 대외 충격이 재차 발생된다라고 하면 자구적 상황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스는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 졸라매었던 허리띠를 풀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되었던 재정 긴축하고 복지 감축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스트레스는 극도에 달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업률도 아마 상대 높은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자, 뚜렷하게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만 뭐 기존 대비해서 좀 더 나아졌다라는 것이지 여러모로 좀 어려운 부분은 이 약자가 겹쳐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채 얘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뭐 외환 보유고도 워낙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자, 그리스가 왜 그렇다면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됐고 지금 3차 결선 투표까지 오게 됐는가 그 배경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랑 그리고 채권단의 의견 상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는 올해 12월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구제금융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재정 조달 부족을 이유로 채권단은 이걸 2개월 구제금융 종료를 반대하면서 종료 시한을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리스 측에서는 2015년도에는 재정 수지 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균형 재정을 달성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채권단에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15년에도 재정 수지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요. 일단 이와 같은 상황들을 안배한 총리의 정권 유지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1야당입니다. 급진자파 연합인 시리자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 50% 탕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하고요. 구조개혁 정책의 어떤 그런 철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요. 지속적인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리스 정부는요. 올해 5월에 열렸던 어떤 그 유럽 의회 선거에서 급진자파 연합이 승리함에 따라서 정권 유지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채권단의 3차 구제금융을 받고 그리고 추가 긴축이 시행되는 과정 중에서 조기 총선이 열린다라고 하면 이제 긴축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시리자를 지지하면서 현 연정이 재집권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이제 사마라스 총리는 불리한 조기 총선보다 이제 조기 총선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의회 투표를 통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대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구제금융 종료를 원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2월이긴 하지만 2개월 연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시리자 집권 시에 구제금융 재협상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표를 유도한다라는 것이 현 상황에선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대선을 그렇군요. 결정했습니다. 자, 이 경제 여건도 여러모로 좀 안 좋은 데다가 여러 가지 뭐 국가 부채하고 맞물려 있어서 지금 정치가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가 상당히 경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선 결과 어떻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지요? 일단은 대선 결과 좀 네.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29일에 최종 선거 투표가 열립니다. 지난 23일 날 열린 2차 투표에선 대통령 선출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열리는 3차 선거에서는요, 필요한 찬성표가 이제 180표인데 이 이상 득표 여부도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그 대통령보다는 총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상징적인 국가 원수다라고 했을 때 이번 대선이 왜 이런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의회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선출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요, 정부는 의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이 그리스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때 2월 조기 총선 실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급진자파 정당인 이제 시리자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시리아 정당은 그리스 긴축을 반대하는 한편 이제 유로존 탈 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탕감 요구를 통해서 트로이카와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까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3차 결선 투표 아무래도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번 대선까지 부결되면 한 달 이내에 조기 또 총선이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최악의 상황을 또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일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은요. 최악의 상황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월 총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리자가 제1여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런 선택,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일단 조기 총선 이후에 시리자 예상 의석수는 사실 150석 이하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리자가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는 그런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연정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급진 정책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요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부채 탕감은 요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렉시트라고 하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런 최악의 요구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관망 심리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단 위험자산 매수 심리는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우리 역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공격적인 매수는 좀 삼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일단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그리스 정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죠. 최종 이 대선, 이 선거 투표가 오늘 29일에 열리는데 이마저도 부결이 되면은 이제 정부가 의회를 해산하는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총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여건이고. 하지만 총선이 간다 하더라도 유로존을 탈퇴하는 선택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인사이드 이 그리스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 홍성배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